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성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폭풍우 속에 떠있는 돛담배같이 일촉즉발로 다가온 경제위기와 북핵위기 앞에 갈 길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99%의 국민들 다 외면하고 1%도 채 되지 않는 좌파 인사들만 편애했던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가 이렇게 어렵고 길고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노무현 정권의 외교 통일 정책, 특히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91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대로 지켜지기만 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남북관계 합의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할 당시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만든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10에서 14kg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김일성의 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서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며 국제사회에 몇 번이나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진행을 시인하고 2003년에는 NPT를 탈퇴했으며 2004년에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HEU 프로그램을 수입했습니다. 2005년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고 2006년에는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핵무기 보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말 한마디 못한 채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 그 선언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더구나 북한은 합의 당시부터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합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지키지 못할 선언이라면 차라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치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선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우리 정부의 비핵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합의문 작성 시점부터 위반한 문구를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주권 국가가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이 이미 법적 실효적으로 파기되었다는 것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동안 북한에 끌려왔던 대북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파기하면서 핵을 개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방조해온 전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오만과 방관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달려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안이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 노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는커녕 시작하는 데만 무려 14조 원이 드는 또 천문학적인 대북 경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14선언을 덜컥 합의해 줌으로써 온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게 엄청난 대북 포주기를 계속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우리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통제력만 유지 강화시켜 주었고 진작 중요한 핵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 방문 중에 북한 핵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리,
과연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1문 1답 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리 앉아 계십시오. 1문 1답 때 해주십시오. 또 최근 14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은 대통령 재임 중에 한미 군사훈련을 최대한 축소했다. 육자회담과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직 국가 수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 정권 임기 5년 내내 대북 정책을 총괄하면서 노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 일조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을 해제하면서 핵심 사안인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또 보유한 핵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폭탄이 몇 개 있는지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폐쇄, 불능화, 사찰 등 매력있는 언어를 구사했지만 이미 고철이 되어버린 영변 원자료 폭파쇼를 통해서 플루토늄 추가 생산만 막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처럼 어떤 정권에서도 다시는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고기를 낚는 낚시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3년 중국의 주얼레 총리가 중일 수교차 중국을 방문한 다나카 수상에게 인용했던 전사불망 구사지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흐트러진 국가 안보를 추스르고 대북 인식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18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야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북한 핵문제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 핵문제 특별위원회는 전임 정부의 10년간 집행된 대북 정책의 실상과 정부 유관 부처의 대처 방식을 정밀하게 조사 연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훌륭한 북한 핵문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들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과 교훈 그리고 잘된 점 등을 도출해서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백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의문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스크린에 나타난 의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 핵무기는 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의 조기 폐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진적으로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국회가 나서서 대북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북핵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 화합과 국론 통합이 꼭 필요합니다. 출항은 했는데 도착해야 할 항구가 어딘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침몰 위기에 빠진 이 나라의 대북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핵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유일한 자유수단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노 전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정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망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2년 이후에 영변 핵시설을 직접 방문한 우리 측 관계자들의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7년 6월에 외교부 직원이 한 사람 한 번 다녀온 적밖에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우리 총리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92년부터 현재까지 영변을 직접 방문한 IAEA 사찰단이나 그리고 미국 국무성 관계자들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밖에 가지 못했으며 외무부 직원 한 분과 원자로 기획 전문가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수로 사업, 또 대북 식량 지원 사업 얼마나 많이 퍼주었습니까? 정부가 4조를 넘었고 또 일반 합쳐 7조를 넘는 엄청난 금액을 북한에 퍼주었는데도 가장 중요한 핵시설 현장 조사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전임 정부와 다르게 이 북한 핵 문제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 다음은 외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현재 주중 한국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한 70여 명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룡사관 포함해서. 예. 그 중에 상당수가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이 있지요. 예, 국군 포로는 그 송환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대사관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급적 그 대사관 또는 청룡사관 체류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일반 탈북자들과 다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이들을 왜 빨리 모셔오지 못합니까? 지난 정부처럼 중국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됩니다. 전 정권과 차별화된 탈북자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빨리 모시고 오셔서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장관, 네, 앞으로 그렇게 빨리 모실 대책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한국과 미국의 작게 5029가 있죠. 그거는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작게 명칭, 그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가 작게 5029를 반대해서 유사시 개년 계획만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또한 작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저한 작전 계획을 못 세우고 상황에 따른 대략의 원칙과 방향만 정해놓았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은 어떠한 상황에 대비해서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평생의 군인의 길을 걸어온 군인인데 작게 5029가 노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여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지 도발에 대비하여 정규전에 대비하여 모든 계획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입장을 이해합니다. 장관께서는 5손가락을 아무 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프시죠? 예. 장관은 언어 전투를 막론하고 부상당한 군인은 참전 유공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장관은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군인은 참전 유공자 혜택을 못 받고 있는